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흡인력 있는 전쟁 게임은 전쟁을 교전 중인 병사의 시각으로 다룹니다. 지휘관의 입장에서도 다루지만 긴박감이 느껴지진 않고 현실감과도 거리가 멀지요. 유명 연예인이나 경영진의 입장으로는 방송가를 체험하는 것이 불충분할 겁니다. 제대로 된 미디어 구경은 방송작가의 눈과 귀로 해봐야 하죠. 이번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에는 2021년 12월의 기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41회 주말 순서를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12월의 기획이 항상 우리 방송에선 굉장히 중요했었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네. 작년에는 이제 연말 연초에 정은의 무인을 만났었고요. 그렇죠. 12월의 새로운 기획입니다. 그 아실이 몇 번 했던 얘기지만 그 아실을 한 편도 빠짐없이 다 듣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다들 바빠요, 사람들. 네,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네. 이거 재밌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매체들이 궁금한데 얘기 안 해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거기 국물 어떻게 만드나? 방송사는 국물 어떻게 만드나? 이런 얘기입니다. 농축산인이 가끔씩 페이스북에 그 자녀분과 함께 극한직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업체험 프로그램 보는 후기를 올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녀분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일까? 저것도 안 되겠다, 저것도 안 되겠다, 막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올리잖아요. 네. 자녀분과 같이 들을만 하기도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원래대로면 생활의 달인에도 방송작가가 나와야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TV 방송농장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되게 극한의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방송작가가 구조되는 네. 그 방송작가 보호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잡아가서 구조해주는 노동 서프라이즈 이런 데서 어떻게 저런 일까지 해 이러면서 재현 배우가 나가 재현하는 그런 것도 나올 법합니다. 해괴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방송작가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핸드워시와 올인원 속도 역시 빅그린,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독일산 맥주용어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용어 비오틴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물 레노버 노트북. 액세스몰에서 특가로 사고 특별한 혜택까지 더해지면 올 한 해를 마법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데일리라이트 맥주용어 비오틴 대체 행사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궁색해요. 올해는 다시 행사를 안 할게요. 이런 조선 NS식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굿바이 2021 연말 세일을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다 대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올해 마지막 세일 이럴 겁니다. 뭔 소리야 내내 세일. 오리지널과 프리미엄 2병, 3병 옵션 5% 세일입니다. 네. 지난 이벤트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프리미엄 제품 4병 사면 하나 더 이벤트. 이런 것도 합니다. 네, 요거는 저도 샀어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이 액세스몰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시달할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맥주 효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많은 판매량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청취자들의 다른 게 시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면상 PD는 신기해하고 있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유면상 PD가 몸이 좋은 데가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심지어 검은색이에요, 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만하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아프고 움직이지도 네. 못하면서. 다른 데는 다 아파서 문신도 하다가 죽을까봐 타투도 못 하시는데. 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좋게 생각하세요. 유현상 PD보다는 여러분이 건강하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티는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사할 때 항상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을 사 놓습니다. 네. 그런 경영진 저를 탓하시는 분도 탓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병약한 유면상 PD를 왜 일을 시키냐. 만약에 딴 데 스카웃 되죠? 그거 죽습니다 금방. 네. 며칠 일하다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살 때마다 이렇게 잔뜩 사놓으니까, 그러니까 세일할 때 잔뜩 사놓으니까, 네. 억울한 게 우리 엄마는 이게 싼 건 줄 알아요. 가끔 보여줘야 돼요, 명절마다. 그러니까요. 네. 챙겨 놓으시고요. 쉽고 명확한 방송작가 체험. 방송 다큐. 사람이 싫다. 그 알실에 오래된 사람들이 그런 줄 모르는 별 관심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직업 탐험이죠. 그 10대, 20대 청취자분들이 간혹 가다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분야가 요겁니다. 왜냐하면 청년기에는 말이죠. 40대가 심하게 앓는 이 정치병의 증상이 이해되지도 않고 네. 이해됐으면 자기도 이미 감염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직업 얘기하면 잘 들어주시는 편입니다. 다른 때보다. 그리고 우리의 또 하나의 코드가 있습니다. 다른 미디어가 다 다루면 우리는 잘 안 다루죠. 손희상 선생은 이제 그게 적응이 돼가지고 네. 어제 들으셨다시피 원고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판에 박힌 소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더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뭐야 넷플릭스가. 퓨 리서치 센터를 피해서 그걸 다 다룬다며. 평소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뻔히 보이죠. 그래서 도망간 게 넷플릭스라니. 그거는 그 사람한테 넷플릭스가 너무 신기한 플랫폼인 거예요. 그죠. 잘 안 가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이 안 다루는데 재미있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 방송이 안 다루는 게 포인트인가요? 네. 미디어가 안 다루는데 재미있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 딱 하나. 등잔 밑. 미디어가 있습니다. 방송 있죠. 방송은 뭐 범죄자도 다루고 정치인도 다루고 연쇄살인범도 다루고 뭔가 막 지들이 깔보고 싶다. 그러면은 노동자 신나는 노래 하면서 네. 다 다룹니다. 하지만 방송은 안 다룹니다. 퀘스천. 전참시가 다루지 않나요? 전참시는 구조적으로 다른 TV조선에 늙은 연예인들이 뭐 자기 옛날 회상하는 프로그램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네. 성공. 그리고 성공 옆에 떨어지는 낙수 효과 이야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참시에 나오는 매니저들은 거의 다 실장급이죠. 실질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가려져 있죠. 기본적으로 레이건이 좋아할 방송 체험이죠. 그런 건. 네. 보수적인. 하지만 청년기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방송가에 가서 경험하는 게 전참시나 나온산일 리가 없잖아요. 네. 가장 사실적인 방송사 투어를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저도 작년에 6개월 동안 짧게 네. 어른자니아 체험을 하고 왔죠. 제가 못 버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어덜자니아. 그러니까요. 진짜 딱 6개월 했네요. 방송 다큐 사람이 싫다 첫 시간입니다. 이 여행을 도와주실 경력이 몇 년이시라고요? 제가 세봤는데 7년이더라고요. 이은혜 방송작가와 함께 2021년 12월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7년차 방송작가고요. 이은혜라고 합니다. 7년 차시면은 중소기업이면은 과장쯤 되시고요. 그 정도 이제 허리 연차죠. 그렇죠. 네. 대기업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대기업 7년 차가 어느 정도일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연봉도 높아요. 대리일까요? 그러니까 직급과 무관하게 그 핫토이를 많이 모으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일에 영혼은 없고 주머니에 돈은 많을 때 그렇죠. 쓰는 비싼 피규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방송작가 7년차 혹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보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미디어 산업 7년차면 자기 밥그릇이 탄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네,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작가도 계시고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실제로는 스튜디오에 오면 다 만나고 흩어지는 그런 노동자분들 계실 텐데 밥그릇 탄탄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모두 보통 정규직들에 비해 다른 점이 있어요. 정규직은 없어져도 굴러가요, 방송이. 근데 그분들은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바로 구멍이 나죠. 네. 제가 경험했던 바에 따르면 방송작가 없어지면 제일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적어도 그랬어요. 특히 이제 신입일수록 조금 더 하는 일이 되게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뭐 섭외 같은 경우부터 해가지고
주차도. 그렇죠. 주차도. 경험해봤죠, 제가. 네, 그렇죠. 그래서 작가 아니면은 이제 게스트분들이 주차를 못 하시기 때문에 바로 방송이 이어지지가 않죠.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야. 방송국 얘기라며. 그렇죠. 주차장부터 시작해. 너무 멀리 돌아온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방송은 오늘 들으시는 방송은 원전이 있습니다. 어디든 포탈을 달려가셔가지고 그냥 끄트머리에 단 하나의 오프닝만 짧게 검색하셔도 이은혜 작가의 책이 나옵니다. 쓰지 못한 단 하나의 오프닝. 원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이 직업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따라오기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읽고서 가장 쉽게 이제 공감할 수 있었던 게 저도 방송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고 했었거든요. 이은혜 작가하고. 아 진짜요? 네, 그 이야기부터 들을 것 같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어떤 프로그램, 어떤 라디오 듣고. 네. 그 전제에서 이미 나왔죠. 라디오가 아이들을 많이 키웠어요. 특히 저희 때. 우리 세대들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기억이 음악도시라고 혹시 아세요? 아, 누구지? 많아요. 바뀌었는데 제가 듣던 때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 때는 이제 유희열 씨도 있었고. 네. 제일 좋아했던 건 이제 유희열 씨인데 그 시대에 이제 거의 그 청소년들의 아이콘이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음악도시를 진짜 좋아했어요. 네. 제 동생은 남동생이 한 개 있거든요. 네. 남동생 한 개 있는데 걔는 고스트 스테이션. 그렇죠. 네. 신해철 씨가 진행하던 고스를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네, 그렇죠. 부모님은 다 저희가 자는 줄 아셨을 거예요. 근데 다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음도 듣고 제 동생은 그 뒤에 있는 고스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허송세월 딴짓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그때부터 라디오를 꿈꿨던 것 같아요. 해보고 싶다. 저는 놀랍게도 밤의 문교부 장관. 누구요? 네,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어머, 진짜. 네, 저도 지금 세대가 달라서 좀 슬펐던 게 전 딱 별밤. 네, 별밤이. 이문세 씨가 진행할 때의 별밤 세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경규 씨가 별밤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떴던 것도 약간 기억을 하고 저기 누가 김국진 씨도 사실 신입 때 별밤에서 뜨기 시작했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많은 네. 가수들이 이문세 씨가 진행할 때 별이 빛나는 밤을 통해서 지금까지 롱런하게 됐죠. 저는 옥주현 씨 생각나는데 옥주현 씨도 네, 그렇죠. 그죠. 옥주현 씨는 그러니까 이문세, 이적, 이휘재, 옥주현일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문세 씨 도중에 그 시간대를 떠났거든요. 왜냐면 팝음악만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배철수 씨가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했었어요. 네. 그 전에는 아마 이수만 총괄회장이 그 방송을 맡고 있었을 그렇죠, 겁니다. 맞아. 그렇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이제 연예인 분들이 라디오 DJ를 하셨었는데 저는 유희열 씨랑 정선희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되게 결이 다른데 정선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생 때 정오의 희망곡 DJ셨거든요. 네. 그래서 알바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정오의 희망곡을 듣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기고.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이게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정선희 씨가 한국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한 라디오에 최적화된 진행자예요. 전 아직까지도 그분보다 더 웃긴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네. 그래서 재밌겠다. 이쪽 일 너무 해보고 싶다 했는데 대학 졸업반이 되면 다들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먹고 사니 좀 너무 중요하고. 그 4학년 때에서 돌아보면 기분이 이상하죠. 진짜 잘 준비한 애들은 이 자식들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1학년 때부터 준비했죠. 맞아. 네. 나랑 같이 놀았는데 나만 진짜 논 거예요. 근데 23, 4이 돼서 보니까 나만 놀았죠. 그렇죠. 저는 뒤늦게 좀 자각을 한 편이어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큰 코를 다치겠구나 해서 대학의 행정직을 들어갔어요. 그거 경쟁률 센데요. 근데 비정규직으로. 네.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계약직으로 사무직으로 취직을 해서 돈은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빚을 갚으면서.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오히려 작가 초년생 때보다 잘 벌었죠. 그건 이제 나중에 들으시겠습니다만 작가 초년생이 워낙 처참하기 때문도 있어요. 작가 초년생은 웬만한 직업보다 덜 받죠? 네. 웬만한 알바보다 여기까지. 그건 이제 그 작가 받는 돈, 그 방송국에서 받는 돈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다룰 거고요. 네. 그래서 대학교 행정직으로 제가
뭐 학자금 대출 업무하고 네. 장학금 업무하면서 20대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20대는 학자금 대출 갚으면서 보냈던 것 같고. 제 서류를 빠꾸 났던 그분이셨군요. 그럴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한 줌의 권력을 심각하게 누리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셨어야지 이러면서. 둘 다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구나. 제가 그런 말을 살면서 딱 한 번 들어봤는데 학교 행정직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20대는 거의 그렇게 보내고 네. 30이 되면서 바로 제주에 내려가게 됐어요. 제주도에 딱 30살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직을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막 고민을 했죠. 직업을 다시 구해야 했다. 즉 직업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멀리 이주했다. 그럼 결혼이죠? 결혼이죠. 제가 결혼을 해서 결혼과 동시에 제주로 이사를 하게 된 건데 그랬군요. 그때도 사실 고민을 했죠. 내가 밥 벌어먹고 살던 게 사무직이니까 계속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근데 저의 배우자는 왜 굳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 어차피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 네. 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본인도 본인을 못 믿으면서 날 믿어라고 말하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뭘 하고 싶은가 했더니 다시 그쪽 일을 동경하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0살인데도 제가 쓰며 살고 싶어서 기자가 됐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제주에 있는 한 언론사에 들어갔는데 네. 정말 들어가자마자 바로 후회했죠. 그런 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체계가 잡힌 것도 아니었기도 하고 제가 네. 기자로서 좀 무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기자는 쓰고 싶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글을 쓰려면 기자는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기자는 잘 듣고 네. 조금 궁금한 것이 많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데 저는 그냥 쓰자라는 마음으로. 글 쓰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야 대충 쓰거든요. 그러니까 글에 너무 공들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야 대충 쓰고 대충 써야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빨리 듣고자 하는 욕망이 상당히 필요하죠. 맞아요. 제가 조금 그 기자란 일이랑 결이 안 맞았던 것 같고 네. 당시에 저랑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던 여기자가 있는데 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 기자가 되자마자 그 친구가 제일 처음 한 일이 제주어 수업을 듣더라고요. 좋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도 네, 기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 네 살아남으실 분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게 사실은 원고엔 차마 너무 창피해서 못 썼는데 어뷰징 기사를 시켰어요. 그거 저희 방송에선 창피하신 일 아니에요. 네. 많이 나왔어요.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사실 가장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없이 이제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니까 네. 취재원 좀 만들어 보겠다고 맨날 술 먹고 토하고 되게 허송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퇴사를 했어요. 1년을 딱 버티고 퇴직금을 받아야 되니까. 꽤 오래 버티셨습니다. 퇴직금. 그래서 1년을 겨우겨우 버티고 퇴사를 하고 제가 그 다음에는 스타트업 홍보팀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며칠 뒤에 되게 낯선 그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제주의 모 방송사의 PD님이셨어요. 그래서 시사 라디오 작가를 뽑는다. 근데 기자 경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 취재원이셨던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방송에 출연을 하실 일이 있었는데 그분께 PD가 작가를 구한다는 말을 한 거죠. 간혹 PD가 그렇게 구인을 하는 경우도 있군요. 주변에 이제 막 물어봐요. 좀 괜찮은 사람을 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조금 검증된 사람을.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퍼블릭한 구인 공고를 내는 게 꽤 두려운 일입니다. 상당한 리스크가 바로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과 같은 거죠.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편이 되면 좋은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물어물어 작가를 구하는 일을 PD가 하기도 하는군요. 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식으로 많이들 뽑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자가 되기 전에도 채용 공고를 많이 봤는데 작가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흔치 않아요. 예. 그래서 그때 뭐 그랬었고. 그리고 PD의 기획 의도에 따라서 구하는 작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을 구해야 될 때가 있고 토박이를 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테니까. 뭐 천천히 이제 뭐 저 주가 넘어가면서 까발려지겠습니다만은 작가를 구한다는 구인 공고는 차마 쓰기 부끄러운 내용들이 너무 많기도 해서
맞아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자기가 네. 쓰면서 약간 공감성 수치 느낄 거야. 올 곳이 못됨 이렇게 쓰고 글 지우고 다시. 맞아. 아니 그리고 옆에 그 막 작가 시켜요. 올리는 거 작가 시키면 되지. 월급 30 쓴 다음에 가로치고 오타 아님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300인 줄 알고 오잖아요. 네. 손글씨로 써야 돼요. 그래서 네. 그거는 중간에 쉼표 쓰고. 네. 쉼표를 꼭 써야 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네. 그분께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고 31에 제가 방송작가가 된 거죠. 되게 늦었고. 늦은 건가요? 제 주변에는 저처럼 늦은 나이에 된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커리어의 시작점으로 방송작가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꿈꿨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겪고 나가니까. 게다가 또 잘 나가고 하다 보니 이래저래 문턱이 낮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네. 그 점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방송작가로의 진입은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작가 아카데미 가서 수료를 하고 추천서를 받아서 이제 지원을 하거나.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한 양반들 있죠. 꽤 많아요. 그리고 공고를 보고 개인이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미 업계에 있는 누군가가 추천을 하거나 요렇게인데요. 네. 제가 아카데미를 다녀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방송작가들이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주변에. 그렇죠. 방송사 아카데미 얼마냐. 그거 궁금해요. 뭐 배우냐. 맞아요. 얼마 주고 뭐 배우나. 주변에 꽤 있거든요. 네. 방송사에서 하는 데도 있죠. 많아요. 거의 방송사에서 많이들 하고. 네. KM 다 있고. 네. 작가 개인이 여는 아카데미도 있고. 그렇죠. 작가들이 그룹으로 여는 아카데미도 있고. 또 어떤 무슨 진흥원 이런 데서 여는 아카데미도 있어요. 교육시설이 많다는 건 롱런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방증입니다. 힙합 사교육 겁나 많습니다. 힙합 사교육. 너무 안 어울리는 단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제 나이 또래 뮤지션들 중에 그거 안 하는 거 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사교육 없으면 우리나라 힙합은 발전하지 못했어요. 너무 싫다. 왜냐면 뜰 때까지 지탱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너무 간지가 안 나잖아. 네. 좋은 지적이에요. 이게 힙합이야. 들어봐. 이러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와, 저도 막말하는 사람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청취자 여러분, 저도 저 말은 못합니다. 부끄럽다. 간지 않나 형 이런 말 못합니다. 뭘 못해요. 나병 다 하니까. 왜냐면 너무 많은 지인들이 하고 있어서. 말 조심해야죠. 그들은 좋은 사람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조심합시다. 네.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아니 저는 이제 듣기 문외한이니까 좋아요. 힙합 네. 문외한이니까 웃겨가지고. 듣기 좋아요. 아무튼 작가 아카데미가 많다는 건 네. 문이 넓다는 의미도 되고 오래 못 간다는 의미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네. 여튼. 그래서 제가 방송작가 아카데미가 대체 뭐냐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일단 비용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에서부터 400만 원대까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게 한 학기? 3개월. 3개월이에요? 네네. 학기. 3개월 400만 원이면 거의 대학교 등록금이죠. 그쵸. 심지어 국립대보단 비싸고요. 그러면 얼마나 커리큘럼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카데미 수료한 작가님께 물어봤더니 물론 좋은 강의도 되게 많대요. 좋은 강의도 많지만 제가 듣다가 좀 깜짝 놀란 게 센스 있는 막내 되는 법 이런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왕 작가가 듣는 걸까요? 다시 막내가 되는 법. 초심으로 돌아가는 법. 네. 아니죠. 금혼식 아카데미는. 같은 거요? 아니 센스 있는 막내 되는 법. 이건 물론 이런 딜레마는 있어요. 이런 딜레마를 우리가 지금 이은혜 작가하고 이야기하는 동안 많이 이야기할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합니다. 대학에서 직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건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핀잔을 해요. 근데 전 때로 대학 편을 들고 싶어요. 사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 가르치는 건 대학이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런 거죠. 이런 수업. 그래서 중간에 아카데미가 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좀 더 프랙티컬하고 꼴보기 싫은 뭔가를 해야 할지도 모르죠. 그럼 대체 센스 있는 막내 되는 법이 뭐냐? 그게 뭐냐? 좋아요. 물어봤더니 과자를 종류별로 센스 있게 사고 그러니까 한 종류로 사면은 선배들이 슬퍼하니까 센스 있게 사고 PD님하고 작가님들 커피 주문 잘 기억하고 이런 방법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대환장 파티죠. 이거 진짜 이러라고 400만 원. 이 강사는 네. 그걸 정말 잘했던 사람인가 보네요. 그럴 과자를 정말 종류별로 사고 메뉴 막 5년 전에 왔던 사람 메뉴 기억하고. 우리 저 직장 마스터 윤세민 에디터 이런 거 잘해야 되는 회사 가본 적 있어요? 이런 거 할 시간이 있는 회사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딱 한 번 있어요. 조그만 기획사.
이제 계약 가수 막내로 들어갔을 때 이걸 잘해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저가 흔치 않게 네 하던 때였어요 그때가. 네. 예, 가수 처음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느꼈죠.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만 걸러도 좋겠다. 진짜. 이런 일을 많이 해본 적은 있죠. 왜냐면 제가 옛날에 다녔던 직장이 대학 교수들을 많이 상대하는 직장이어가지고. 맞다. 경영대학원 조교들의 전공이죠. 그렇죠. 이거 완전 필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직도 대학 교수만 걸리는 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이 깔아준 과자 많이 먹고 생기는 병. 맞아요. 진짜 과자를 센스 있게 산다는 것도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종류별로 사라 이런 건 그냥 선배들이 지나가면서 해줄 말도 아니죠. 사실은 이게 왜 막내들의 말해주기 부끄러워야 되죠. 업무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저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왜 짭짤한 건 없어. 선배들은 당당하게 이걸 아카데미의 교육 내 커리큘럼으로 깔아놓는 것보다 당당하게 노동운동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했었어야 될 일은 그거죠. 여튼. 네. 그래서 저도 작가님 이거 진짜예요?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100에서 400만 원을 주고? 그렇죠. 100에서 400을 주고 뭐 아카데미에서 이런 PD님과 작가님들 커피 주문 기억하는 법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야 국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등병 자대 받으면 이런 거 무료로 가르쳐줍니다. 돈 안 받아요 일병이. 참네. 그래서 사실 아쉬운 게 이제 저는 7년차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그런 데서 진짜 배웠으면 하는 거는 일하면서 좀 그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법?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업무적으로 조금 방송작가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조금 모호한 상태에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노동은 하는데 난 노동자 아님. 그런 상태가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노동 지식을 많이 습득할 기회가 되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 자꾸 저 뉴스 7시 8시 뉴스의 앵커가 노동자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작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써줬겠죠. 방송 작가들을 배출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전직 방송 작가들에 의해서 운영이 거의 되고 거의 이제 전현직 방송작가가 그런 수업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방송작가 전체를 위해서 방송작가 숙지해야 되는 노동법 같은 거를 여기서 교육을 제대로 한다면은 그게 방송작가 모두의 처우를 완화시키니까 좋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수업을 시작을 했다고도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다. 그런 것도 이제 아주 소수이지만 시작을 하고 있다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제 조금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를 나오거나 뭐 나오지 않거나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뭐 선의를 가진 블로거가 한 번에 쭉 적어놓으면 그거 읽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현장에서 작가를 뽑을 때 아카데미를 나왔냐 안 나왔냐가 크게 중요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뽑고 뽑힐 때. 네. 그렇게 작가가 되면 그 회사 역시 두 갈래로 나뉘게 돼요. 방송사 본사에서 일을 하거나 제작사에서 일을 하거나. 이거는 뭐 라디오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전반적인 얘기죠. 네. TV는 요즘은 이제 외주 프로덕션에 구입해오는 것이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고를 적다 보니까 생각한 건데,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뉴미디어라는 또 그런 갈래가 있어서. 새로운 플랫폼. 그렇죠. 여기도 사실 노동자분들이 조금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튜브 관련 제작 프로덕션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곳들이 생겨나는데 일단 벼락부자 몇으로 이제 업계가 시작을 했는데 노동자성이 스며드는 데까지 아직 한참이 남았다는 걸 우리는 불보듯 뻔히 알 수 있죠. 그 못 벌 때는 조금 주다가 많이 벌어도 조금 주는. 네. 또 요새는 언론사에서 뉴미디어를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잘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만 뒤처지면 안 되니까 다 뛰어들었는데. 저희도 지난주에 조선일보에서 하는 뉴미디어를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을 보면 사실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 여러 애로가 있죠.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네.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할 이야기인데요. 네. 그 표현형이 참 재미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계약이 걸린 노동자라는 인식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은 뭐 내가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4대 보험을 통해서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다. 나도 돈을 내고 회사도 돈을 내고 우리 회사와 나는 계약 내용이 있다. 이런 자각. 그런 거 일절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인 거죠. 그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라디오를 시작할 때 이제 그 면접을 봐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 면접에서도 제가 원래는 사무직 노동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물어보죠. 저는 그럼 언제 계약을 하나요? 계약서를 언제 쓰나요? 했더니 그때 저를 면접을 보셨던 분이 두 분이셨거든요. 네. PD님 두 분이셨는데 되게 황당해 하시면서 저를 되게 에어리언 오듯이 보시면서 그죠? 무슨 소리라는 거냐. 그렇죠. 방송 작가는 원래 프리랜서다. 그래서 그때 그럼 계약서를 안 쓴다는 말인가? 그럼 계약서를 안 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몸담았던 거기가 되게 특이한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제가 이제 이직을 여러 번 했는데 계약서를 쓰기 시작한 건 정말 최근의 일이고요. 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계약서이긴 한데 한 최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큰 그 방송사에서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때려서 그나마 흉내라도 내고 있는 정도까지 왔죠, 지금은. 그것도 때리는데 안 해가지고 3년 뒤에 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도 이제들 알아요. 방송작가들 계약서 안 쓴다며? 그래서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사랑하고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제 뭐 방송작가 이 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후배들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방송이 참 가지는 어떤 매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원하게 하는 그런 마력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주제가 될 수도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누가 시켜서 방송을 시작한 사람은 없다. 없어요. 정말 단 한 명도 없고 네. 너무 다들 자기 일을 그렇죠.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30대에 되게 여러 가지 일이 많았잖아요. 뭐 결혼도 했고 이직도 했고 되게 많은데 제일 기억나는 일이 뭐냐, 코어 메모리가 뭐냐 하면은 저는 항상 첫 방송 날이 되게 생각나요. 저의 어덜트자니아의 경험을 말할 것 같으면 방송을 오래 했지만 생방송은 작년에 처음 해봤단 말이죠. 생방송 진행은. 그날 처음에 앉아서 온에어 불 들어오던 건 확실히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렇죠. 너무 신기한 경험인 것 같고 특히 라디오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30대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인 것 같아요. 딱 그 섭외하고 첫날 막 허둥지둥 되면서 코드 음악 세팅하고 스탠바이하고 온에어 불이 딱 들어오던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방송 직전까지, 시작 직전까지 순서 없이 계속 허둥지둥돼요. 모두가. 맞아요. 예. 이거 캔슬됐다가 저거 바꿨다가 알고 보니 또 저거 준비 안 됐다가 계속 뛰어다녀. 저는 한 첫 달 내내 계속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진행 부스에 있다가 다시 또 반대쪽으로 한참 뛰어가야 돼요. 반대쪽 부스면 바로 문 열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반대쪽으로 쭉 뛰어가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리고 또 되는지 확인하고 저 메신저 통해서 또 바뀐 대본 주고받고 아까 뽑아놓은 건 별 쓸모 없어졌고 30분 전에 뽑아놓은 건 그리고서 정신없이 야 이거 준비하려면 끝까지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방송 5분 있다 해야 되죠. 5분 남아서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갔다 오면 시작되고 그냥 해야 돼요. 그 순간이 아직도 되게 선명할 정도로 좋았는데 XSFM입니다.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재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그 순간이 아직도 되게 선명할 정도로 좋았는데 이게 라디오를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라디오를 중심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무슨 질문을 하는지 추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거의 듣는 매체밖에 안 해봐서. 그렇죠? 네. 지금 10년째 듣는 매체밖에 안 해봐가지고. 라디오를 하고 계시네요. 계속 진화된 라디오라고 플랫폼이 달라진 라디오를 하고 있죠. 물론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지나가다 몇 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팟캐스트는 라디오에 비해 확실히 막짓거려요. 그럼 제가 편집할 거니까. 네네네. 생방송이 아니니까. 네. 우리는 직업 탐험을 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편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얘기하면 얘기는 안 들립니다. 뭐만 들리죠? 윤석열 에디터 이제 알죠? 편집하니까. 어떤 거요? 윤석열이 얘기하면 뭐만 들려요. 이거요? 네. 만 들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방송 안 해보시면 이게 안 들립니다. 그렇죠. 방송 해보죠? 그럼 만 들립니다. 어차피 내용값이 없는 말들을 하다가 3초에 한 번 야, 저거 언제 다 자르지?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렇죠. 팟캐스트를 진행할 땐 그 도 해요. 근데 생방송 들어가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뇌가 부여잡아요, 또 어떻게.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걸 잡아요. 생방송 진행하면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부여잡고 하고 앉았는 저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보는 김민아 아저씨랑 라디오에서 듣는 김민아 아저씨 이렇게 다르군요. 김민아 윤석열처럼 말해 여기서는. 그러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런다가 네. 라디오 딱 들으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임경빈은 한 문장 말할 거 10분 말하잖아요. 여기 오면. 화법이 네. 헬마우스 코너를 들어보세요. 헬마우스님, 저희 프로그램에. 참고로 이은혜 작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송에 헬마우스가 나옵니다. 네. 10분인가요? 15분인가요? 정도 코너를 합니다. 자본주의 헬마우스가 나가죠. 네. 그렇죠. 너무 감사한 분이고. 그거 할 걸, 여기, 10분 할 걸 여기 와서 3시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운 빠져. 본능적으로 화법이 달라져요. 네. 왜냐면 여긴 바깥에 사람이 줄줄이 있지도 않고 온에어가 딱 들어가서 지금 아무나 무작위로 전 세계에 어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공포도 없고 근데 방송국은 누가 도와주고 있기도 하고 누가 감시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반대인 게 라디오 생방송 작가 입장을 작가만 되게 올해는 아니죠? 꽤 하다가 이번에 그 헬마님 모시고 하는 게 플랫폼에서 팟캐스트랑 사실 되게 비슷하죠? 네. 홍보해도 되나요? 하세요. 지금 하시고 계신 방송이 있어요. 제목이 뭐였죠? 이슈 플렉스라고 플로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플로라고 그 스트리밍 어플인데 거기서 진행하는 되게 가벼운 시사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어떤 그렇죠. 플로에 얹어져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이슈 플렉스. 네. 많이들 들어주세요. 네. 그거 잠깐 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현재는 생방송이 아니고, 그런, 팟캐스트성의 프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라디오에 비해서 어떤 게 달라요? 일단은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죠. 생방은 무조건 어떤 방송이건 TV건 라디오건 아무 상관없이 작가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게 새 플랫폼의 좀 다른 점이죠. 원격이 되죠. 원격이 되고 생방에 사실 작가들이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거는 변수가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게스트가 막 늦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 오실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럼 뭐 진행자가 전화할 수는 없어요. PD는 PD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그럼 잠깐만 난리가 나죠. 잠깐만 난리가 나는데 몇 번 저도 겪었죠. 겪으면 막 수명이 3년씩 주는 기분이에요. 너무 막 떨려가지고. 저 그래서 작가가 오프닝하는 거 몇 번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그 유명한 방송사고 사례 중에 있잖아요. 드물게. 네. 그렇죠. 가끔 이제 오셔야 되는 분이 도착을 못하면 누구라도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전현무 씨가 그걸로 유명했죠. 마음을 졸이는 일이 일단은 없고 다른 건 비슷해요. 구성하고 섭외하고 이런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진행 부스 안에 들어가 있을 때의 기분하고
진행 부스 안에 진행자를 집어넣어 놨다는 건 이제 방송 준비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 바깥에 있을 때의 네. 작가의 기분. 생방송 중에? 그렇죠. 생방송이 시작되고 네. 난 뒤에. 이 방송이 사고가 나면 되지 않는다. 계속 긴장하고 있죠. 그렇죠. 잘 끝내야 된다. 그리고 시사 같은 경우는 전화 연결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TC라고 하는데 시간을 계속 보면서 맞습니다. 언제까지 끝내야지. 그러면 언제까지 전화 연결을 해둬야지. 전화 연결을 안 되면 또 이제 그때부터 또 피가 마르죠.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그죠. 그래서 게스트분들이 보통은 다 약속이 돼 있고 저희가 1시간 전에 근데 바쁜 사람은 기차도 타고 있고 화장실도 가 있고. 그렇죠. 제주도 네. 같은 경우는 막 중산간 넘어가고 계시고 그러면 전화 연결 안 돼. 그러네요. 아니 얼마 전에 그 김영희 PD 인터뷰하는 걸 몇 건을 봤는데 네. 저 사람은 PD잖아요. 근데 모든 인터뷰에서 다 시간을 오버하더라고요. 앵커들이 계속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시간 관리를 하는 건 PD의 역할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옆에 계신 작가님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고 일단은 그 방송이 온전히 끝나는 데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긴장을 해도 네. 제가 아는 라디오 작가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업계에 오래 계세요. 엄청 오래들 있죠. TV 이제 특히나 극, 예능 이런 거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오래 네. 사실 조금 말하면 버텨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게 라디오가 좋아서라는 건 너무 그냥 되게 단순한 이유고요. 그게 아니고 유일하게 방송업계에서 워라밸이 적용되는 라디오 PD와 라디오 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가서 경험해보고 알았어요. 네. 워라밸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것 같아요. 진짜 방송업계에서. 근데 왜 간뒀냐고요? 전 휴일에 하니까요. 이미 무너졌잖아. 네. 평일에 직업이 있는데 여튼. 자기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하면서. 네. 그게 너무 저는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얼마 벌지 못하지만 그것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라디오 작가들이 계속 일을 오래 하는 이유는 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TV 작가들보다 시간과 수입이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예측이 된다는 게. TV는 6개월하고 끝나는 프로가 상당히 많고 라디오는 조금 덜 그런데다가 라디오는 보통 주 5일을 꽉 채워서 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수입이 계산이 되거든요. 배철수 씨가 하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가가 안 바뀌고 지금 계속 엄청 오래 가고 있죠. 네. PD만 자주 바뀌고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그 끝나고 좀 있으면은 그 작가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배순탁 작가. 네. 그쵸.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방송을 하는 분들은 다 그 일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라디오 작가는 TV 아니고 라디오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TV 작가는 보통은 대부분 어릴 때 TV를 되게 좋아하셨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일 자체도 좋기도 하고 그리고 라디오 작가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어요. 네. 라디오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직업에 대한 소개를 시작한 겁니다. 네. 꼭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뭔가 유닛 구분이 따로 되는 건가? 이런 거 하는 작가 따로 있고 저런 거 하는 작가 따로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작업 환경이 어떻고 그런 게 있는지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크게 보자면 방송 작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그러면은 유재석이랑 이래?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갈래가 있습니다. 뉴스 작가가 따로 보도국에 있고요. 네. 그리고 시사 교양이라고 해서 그런 교양 프로그램 만드시는 작가님들이 계시고 저게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모르는 분야죠. 뉴스에 작가가 있어?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작가 커리어의 대부분을 라디오 작가로 보냈지만 잠깐 뉴스 작가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뉴스 작가 하기 전에는 보도국에 작가가 있다고? 하지만 들으면 바로 이해되죠. 그럼 나머지를 누가 썼겠어요. 예. 그리고 예능 제일 많이들 아시는 게 보통 예능 작가죠. 네. 예능 그죠? 작가. 예능 보면서 작가가 뭘 했구나를 다 역사하면서 보시잖아요. 많이 보시는 분들은. TV 쪽 예능 작가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저 같은 라디오 작가들이 있고 그리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고 그 뒤에 드라마 작가님들이 계십니다. 왜 다른 거예요? 넘을 수 없는 벽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모든 면에서 다른데 일단은 제가 지금 드라마 작가님들을 빼고 보통 퉁쳐서 구성 작가라고들 많이 부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전반을 다 구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드라마 작가 같은 경우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지필가,
이신 거예요. 정말 그죠. 딱 지필에 그죠. 한해서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본 것처럼 그냥 방에서 네. 머리 싸매고 원고 써서 보내는. 그렇죠. 국문과 선배가 아주 쉽게 설명했죠. 그 사람들은 진짜 작가야. 마음 아파. 그죠? 진짜 작가. 맞는 말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원래 막말하는 사람들 말이 기억에 남아요. 진정한 의미의 작가라는 그런 단어 뜻에는 사실 드라마 작가 한 갈래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일만 하시니까. 지필만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드라마 작가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의 어떤 방송 작가라는 카테고리로 엮기가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드라마 작가를 뺀 나머지 지금 소개해주신 작가들은 네. 끝에 작가보다는 조연출이나 구성 총괄 뭐 이런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작가가 맞는 거고 다른 쪽 작가 명칭이 틀린 거죠. 어떤 게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 작가들이 우리가 아는 작가라는 뜻에 막 걸맞지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래 방송 작가라고 하면은 드라마 작가처럼 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저도 작가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키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점이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구성 작가, 그러니까 방송 작가가 글을 쓰는데 남의 글을 정리하고 글도 씁니다. 그래서 독특하죠. 편집자이자 글 쓰는 사람. 네. 네. 글 쓰는 사람이자 편집자인 거예요. 두 기능을 다 수행하거든요. 오히려 더 중요해요. 쇼에 있어서는. 편집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전반적인 일을 한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일단 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TV 작가들보다는 조금 더 지필 쪽에 가까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라디오 전반적인 구성을 하고 뭐 섭외라고 하면은 그 게스트분들이나 일회성 출연자분들 섭외를 하고 뭐 정산을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라디오 쪽, 그 팟캐스트 쪽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쓸 정도로 되게 질문이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처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투력이 0에 수렴해서 되게 행복하게 만족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가 낫다. 수입만 보장된다면. 네. 문제는 제 주변을 보면은 당연히 방송작가는 99.9999%가 프리랜서인데 전국에 그 정규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왜 있냐면 TBS에서 제가 알기로 방송작가들이 어떤 노동자성 투쟁을 그러니까 단체로 한 거죠.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작가들이 다 손잡고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정규직 작가가 처음으로 맞아요. 몇 명. 저는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 방송에서 아주 길게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었거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해체하고 있는 이전 서울시의 업적들 중 하나죠. 방송작가 정규직화의 시험. 네. 그 엄청나게 힘든 도전이었고 왜냐면 아무도 안 하던 거니까. 그리고 해봤을 때 싫어하는 작가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해보고 나서야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경험해 본 건데 4대 보험을 아예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은 4대 보험을 싫어해요. 국민연금을 내는 것도 싫어해요. 그쵸. 그 월급이 깎여 들어오잖아요. 네. 그치. 내 돈이 줄어드는. 그게 시간이 좀 지나 봐서야 이게 있는 게 좋구나. 이런 재테크도 있구나. 라는 걸 천천히 알게 돼요. 예. 근데 그 TBS에서 작가 정규직화 하고 나서 제가 건너듣기로는 작가들 사이에서도 꽤 의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의 직장이라는 평도 있었고 오히려 더 안 좋을 거다라는 평도 있었고. 네. 처음에 안 맞는 옷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불편하죠. 네. 편해지기 전까지. 네. 그리고 이게 없었던 일이니까 사실 최초의 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TBS 빼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없는 게 왜 문제냐. 이은혜 작가처럼 지금 당장 프리랜서가 된 분은 불만이 없지만 매일같이 출근해야 되는 라디오 작가가 있다면. 그렇죠. 작가들 중에 출장을 다니거나 뭐 야근을 해야 되거나 밤샘을 하거나. 밤샘. 네.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프리랜서라고 볼 수 없죠. 방송사에서 밤샘을 한다거나. 그거는 이제 상근 노동자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뭐 저희가 따로 만들었던 방송이라 안 들으셨을 분들도 계신데 그 술기운의 작가 생활을 들어보시면 대구 경북 지회의 지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10몇 년째 똑같은 방송사를 다니는데 자기 책상도 있는데 자기 책상에 짐을 하나도 안 둔다. 네. 늘 짐을 다 챙겨서 와서 다 챙겨서 간다. 왜냐하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방송사들 참 똑똑하다고 느끼는 게요. 네. 이런 이제 노동자 이슈가 계속 불거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자각을 하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이상하지 않냐? 노동자 아니냐? 네. 책상을 빼고 있어요. 오. 똑똑하죠. 그렇죠. 제가 이제 지역사 작가님들하고 가끔 얘기를 할 기회가 있는데 원래 가진 사람들은 가져봐서 더 똑똑해요, 확실히.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지역사에 작가 고유의 책상이 있었어요. 네. 책상 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고유한 자리가 있어요. 이 작가가 지금 이제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게 이제 바로 티가 나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본인 노트북을 들고 온다고 해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PC도 제공이 됐어요. PC도 제공이 됐고 이제 저를 찾으려고 하면은 보도국 몇 번째 책상. 보통 서울의 방송사에서는 절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지역에서 시작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몇십 년째 있었는데 요새 들어보니까 뭐 요새는 뭐 어때? 이랬더니 거기에 일하는 작가가 이번에 책상을 뺀대 이러는 거예요. 있던 책상도 불어. 있던 책상을 지금 다 없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문학적인 항의 아니에요, 사측에. 당신들이 노동자성이 없다는 것을 일깨우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작가들도 알죠. 왜 책상을 빼는지. 그런데 뭐. 아이고. 그러니까 매일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하면은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네, 그 출퇴근 기록만 있으면은. 근데 혹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책상이 없으면 되지 않을까?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은 그냥 방문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출근 카드를 책상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돈이 좀 많이 들어도 책상을 찍어야 출근이 되는 거인 것처럼. 맙소사.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약서 쓰자 하면 방송사에서 되게 뭐 여긴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계약서를 많이들 쓰는 추세예요. 근데 이게 제가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네. 계약서를 안 쓰잖아요. 네. 근데 노동자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매일 했잖아요. 네. 이건 노동부로 들어가면은 노동자거든요. 네. 오히려. 네, 그렇죠. 네. 근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해도 프리랜서예요. 네. 어머. 네. 그럼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 게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게 거예요? 법이 개선되어야 할 여지이죠. 근데 네. 요새는 실제로는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죠. 네. 요새는 해석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많이 쓰거든요. 네. 이게 조금 더 중간 단계죠. 이게 이제 요즘에는 특히 저희보다 이제 어린 세대들이 꾹 참고 이러다가 나중에 연맥이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좀 먹어야죠. 네. 그래서 작가 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마지막 남은 몇 가지 질문들을 해결하고 오늘 시간에 마무리를 해보죠. 왜냐하면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 방송사에 진행을 하러 가면 네. 나도 연예인을 많이 보지 않을까? 예. 어떠셨어요? 제일 먼저 친해진 거는 저 경비 어르신들이었고요. 네. 예. 제일 요란하게 입고 다니니까 CBS에서. 네. 그리고는 다 뭔가 기도하러 오신 것 같은 분들만 많았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 메카를 가셨어요? 은혜롭다. 네, 은혜로워요. 거의 되게 은혜로워요. 네, 은혜로워요 지금도 보니까. 네. 헬마우스는 이름을 잃었잖아요. 그러네. 헬마우스인데. 저희는 그냥 헬마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킹마우스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거기는 또 법인이 달라서. 네. 예, 저 팟캐스트는 그냥 또 그렇게. 그래요? 네, 저희는 편하게 헬마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여튼, 연예인 봤냐는 질문 저도 들어봤거든요. 그 짧은 기간 있다 하는데. 큰 사진만 많이 봤다. 붙어 있는 거, 벽에. 네. 저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연예인 많이 보냐. 작가 하면 연예인 누구 봐? 이런 건데, 제가 뉴스, 시사 라디오, 음악 라디오를 했거든요. 네. 뉴스 할 때는 사실, 연예인을 볼 일이 없어요. 아나운서 보고 끝이에요. 아나운서 보고 범죄자 보고. 그렇죠.
그렇고 라디오도 시사 라디오 할 때는 이제 평론가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을 보고 노인네들 보고 네. 유일하게 그래도 매주 연예인을 뭐 봤던 시기는 음악 라디오 할 때. 그때는 가끔 보겠네요. 게스트분들도 시사 평론가 이런 분들이 아니시고 보통 코미디언이시거나 네. 가수이시거나 아, 하니까. 그렇죠. 그럼 연예인을 좀 보내요. 그렇습니다. 음악 라디오 하시거나 쇼양이라고 요새는 그 예능이랑 교양 합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TV에 그런 프로가 많죠. 되게 요새 핫한데 쇼 프로페서들이 나올 거 그런 단어가 곧 생길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니 지금 뭐 이미 무슨 어쩌다 어른이라든가 네. 뭐 그런 류의 강의 예능들 차이나는 어쩌고 그런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연사분들이 계시고 또 네. 이제 패널들이 다 연예인이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 하시면 또 의외로 되게 많이들 보시고. 아 그렇죠. 제일 많이 보는 건 예능이죠. 맞아요. 예능 프로그램은 매주 거의 매주 매일 연예인하고 같이 되게들 어때? 뭐 너무 예쁘지 좋지 않아? 막 이러는데 정말 딱 협업하는 동료일 뿐입니다. 업무. 네, 업무로 엮인 사이 다 우리 알잖아요. 차갑게 식는 거. 그래서 저도 뭔가 환상을 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해주기 위해서 한번 자세히 훑어봐요. 네. 그러면 화장이 무겁겠다. 무겁겠다. 골격이 너무 다르다. 일 계속 하다 보면은 끝이야. 별 느낌 없어요. 남이 던진 엑셀 파일처럼 보일 것 같아요. 정확하다. 그냥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 중 하나. 네. 아, 내 일이 왔다. 네. 가끔 파일 깨져 있으면 짜증나고. 그게 예쁘다 잘생겼다의 환상의 문제잖아요. 예쁘다 잘생겼다는 매체를 벗어나면 의미가 꽤 없어져요. 네.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도구죠. 저렇게 생긴 사람. 저 사람이네? 끝. 그랬더라고요. 그냥 예, 동료다. 경험해보니까. 내 일이다. 이런 느낌이고. 그 정도고. 네. 그리고 만약에 듣는 분들 중에 작가가 되고 싶은데 전화 공포증 있다. 이러시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하면 안 됩니다. 너무 하루에 한 수십 통씩 전화를 해야 되는 게 방송작가의 일이거든요. 중요한 일 중 하나예요. 근데 전화기는 지원이 안 될 테니까 다 무제한 쓰시겠네요? 뭐 무제한 그렇죠. 거의 그런데 네. 근데 회사 전화도 많이 쓰죠. 아, 그래요? 이제 상근을 하는 작가들은 열받거든요. 내가 왜 내 전화비까지 들여서.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근을 하시는 작가님들은 회사 전화기를 놓지 않으시고. 맞아요. 그렇지 않은 작가들은 뭐 무제한을 쓰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이제 방송국 가면은 그 작가님들 작가실 가면 네. 작가 전화를 계속 저 알코올솜으로 닦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네. 우리의 위생은 우리가 챙겨야 되니까. 알코올솜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아. 업무가 추가됐어. 전화 공포증. 네. 기자한테 들어도 네. 작가한테 들어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혹은 휘트니스 선수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맨날 무서운데 맨날 하는 거다. 네. 전화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그렇거든요. 누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만나는 거 아닌 건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싫은데 해요. 매일같이. 공포가 너무 심하지 않을 뿐인 것 같아요. 좋은 건 아니에요. 작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지만 네. 일단 첫 번째는 만나기 위해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부터가 시작이긴 한데 어쨌든 그게 제일 싫어요. 아 근데 조금 정말 약간 연락처 알아내는 게 제일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막 왜냐면 공개된 연락처가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막 발품을 팔고 막 초등학교 막 동창회 전화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일 부탁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락처 알아내달라거든요. 그렇죠. 그걸 시키는 내 자신이 너무 이상한 사람 같아서 그쵸? 그 빡센 걸. 그리고 네. 그거를 하고 있는 나 자신도 너무 이상해. 약간 네, 맞아요. 뒷조사하는 느낌이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막상 그렇게 연락을 해서 섭외를 하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유 어떻게 간혹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뭐 고맙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 먼저 나가죠. 내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보통은 잡상인 리젝션을 당합니다. 네, 그렇죠. 그거 당하면 이는 작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데미지 꽤 가요. 며칠 가요. 그렇죠. 근데 슬퍼할 겨를이 없어. 왜냐하면 빨리 다음을 구해야 돼. 그죠. 하루에 몇 번을 당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데일리 시사 라디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인터뷰를 하려면 이거를 매일 매순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까였잖아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슬퍼할 수 없어요. 큰일 났다. 빨리 다음 사람. 못 채우면 무능한 사람이 돼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저 매일 아침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정치인들 한둘씩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물론 정치인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많죠. 그거 오늘 아침에 하겠다는 거 펑크나고 하겠다는 사람 안 나타나면 새벽에 난리겠네요. 네, 어떻게든지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방송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방송은 실수 없다, 사고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모 방송국의 저녁 시사 프로가 요즘은 또 되게 중요한데 네. 김종인 씨가 섭외됐다가 당일 펑크를 낸 사고가 있었어요.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거 UMC가 이랬던 방송사잖아요. 굳이 특정하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뭐 미안합니다. 고소해 하는 것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아직 관계가 좋거든요. 네네. 심지어 그 방송은 그날이 100회 방송이었는데 기념이라고 뭐 잔뜩 해놓고서 네. 김종인 씨 섭외해놓고 당일날 안 나와서 모두가 체온이 훅 내려가죠. 그러면. 아 심지어 섭외였어요? 네. 전화 인터뷰도 아니고? 네. 오기로 했던 건데 빵꾸를 낸 거예요. 와 그럼 대신 뭐 김종민 씨라도 불러오든가. 그분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더 바빠요. 출연료도 더 비싸고. 아, 그럼요. 훨씬. 그래서 전화 공포증이나 아니면 힘들다. 그런 섭외 공포증 네. 아니면 나는 타인의 개인 정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함부로 연락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TV 쪽은 되게 노동 강도가 센 편인데 라디오는 다르고 저녁이 있는 삶 그 캐치프레이즈 있죠. 그게 가능해요. 그 저녁이 되게 뭐 따스하진 않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밤 프로, 새벽 프로 제외. 아, 아침 프로도 제외? 네. 그 사람들은 다른 보상이 있긴 합니다만. 야, 생각해보니까 밤 심야 아침은 제외해야겠네요. 네. 아침은 왜요? 아침 프로는 새벽에 나와서. 특히 네. 아침 시사 프로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 전날 핫했던 이슈를 주제로 네. 그 전날 섭외를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이 더 큰 건이 터지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침에 다시 구하고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듣기로는 이제 아침 시사도 좀 힘들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새벽 내내 사람들을 깨워가면서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고 개고생을 하다가 정오에 퇴근해서 PC방 알바의 기분을 느낄 때. 아, 그래서 그 허망함. 그래서 경제 방송들이 장 열리기 전에 하는군요. 장 열리고 나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맞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 하면은 되게 힘든 게 많기는 한데 원고를 한번 턴다고 표현들을 해요, 작가들이. 네. 원고를 이제 끝낸다라고는 그렇죠. 잘 표현 안 하고 턴다고 하는데 원고를 한번 털고 또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닝에 대한 피드백이 뭐 좋고 청취자분들한테 막 응원을 받고 이러면 그게 또 다음 원고를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 같은 경우에도 전현직 작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송 작가를 이제 그만두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자기가 일이 싫어서 그만두신 분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 단 한 명도 없고 몸이 슬픈 일이에요. 딴 게 싫은 거죠. 몸이 아팠거나. 네, 몸이 조금 고장나게 됐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작가들의 노동 환경에 좀 많이 지쳤거나 아니면 타이로 떠났거나. 그렇죠. 네. 조직인이 뭐 파워게임에 밀렸든지 뭐. 업무를 네네. 털었다고도 하는데 네. 쳐낸다고 했잖아요. 하잖아요. 네, 원고 네. 쳐냈다고. 맞아요. 10년 동안 원고를 쳐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배트였던 거죠. 내가 쳐내지는. 네. 근데 사실 방송 작가를 오랫동안 했다라고 하면 뭐 제 느낌에는 다른 어느 데스크 잡에 가서도 잘할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영하는 양반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왜냐하면 작가들은 모두의 시간을 다 지켜서 자기 시간까지 지키는 일을 허구한다라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뒤로 미루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식구 많은 집 가사노동 같아요. 그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되고 네. 내가 다 챙겨야 되고 그런 이제 전반적인 일들을 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마감이라는 게 라디오는 매일 있고 TV 같은 경우는 매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장단이 다 있는데 이게 다른 일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마감 노동자로 되게 단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덕을 제가 책 쓸 때 좀 본 게 저희 편집자님께서 원고를 며칠에 한 번 이렇게 주시면 괜찮을까요? 너무 힘드시겠지만 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그분이 책을 내는 일정이 되게 빡빡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럼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생각보다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그 똑같은 말씀을 윤이나 작가님도 와서 했었죠. 웹툰 작가나 소설가들은 도망가는 데 단련돼 있죠. 네.
왜냐면 잡으러 오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난 창작만 하면 되니까. 근데 방송 작가들은 맨날 그걸 해봤죠. 맞아요. 쓰는 것도 내가 하는데 다른 사람들 마감도 내가 지켜줘. 그렇죠. 소설가 김훈 씨가 언론사에 있을 때 황서영 씨였나요, 작가가? 예. 자꾸 도망가가지고 몇 회는 직접 썼다 그러죠. 사람 잡아오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네. 이거 뭔지 알 거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게스트분들이 원고를 아주 가끔 못 네. 쓰실 때가 있었어요. 어이구, 전 경험을 못 해봐서 경험이 짧아서.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됐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건 봤다. 저도 진행자고 비정규니까 제 책상이 없잖아요. 네. 그럼 저는 언제나 6시에 저녁 6시에 방송 시작하면 3시 반에서 4시에 출근을 해서 작가실에 갑니다. 거기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네. 작가실에서 이제 알코올 솜으로 키보드를 닦고 제가 이제 오프닝을 쓰고 있어요. 오프닝 한 주에 2번밖에 안 쓰면 되는데 남이 하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오프닝을 쓰고 있으면 작가께서 계속 전화 돌리고 있어요. 예. 계속 전화 돌리고 원고 언제까지 이러면서 네네. 야 저거보다는 오프닝 쓰는 게 낫지 이런 생각 몇 번 하면서 그 작가님은 맞아요. 기억나네요. 오프닝을 이제 끝내고 그 일하고 계셨을 거예요. 자기 오프닝 끝내고. 네. 아무튼 뭐 그렇고 또 한 가지 작가 일의 얘기를 하자면 입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제일 첫 작품이죠. 실질적인 자기 첫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고 뭐 TV로 치면은 프로그램 안에 짧은 코너 하나를 자기가 맡게 되는 거를 입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고를 쓰게 되는 시점,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를 입봉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방송가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PD들도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 단어 엄청 많이 씁니다. 아니 저도 아는 게 네. 그 뭐 감독 얘기할 때 입봉작 그렇죠. PD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맞아요. 네. 어원은 몰라요. 근데 막 떠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 작가 쪽에 발을 들이시게 되면은 주변에서 이제 선배 작가가 입봉을 하게 됐을 때 입봉턱 내라 이런 선배 제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니 작가 페이는 이제 뭐 나중에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적게 시작을 아마 할 텐데 입봉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자기가 원고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배로서 뭐 펜이라도 사주던가. 그렇죠. 네. 오히려 돈을 써야죠. 이런 선배는 아까 그 아카데미에서 센스 있는 막내 되라는 그런 선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되도록 오래 그 선배와는 일하지 않기를. 그 언니가 그 언니네요.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예. 입봉하게 되면 절대 입봉턱 내지 마시고 네. 보통은 이제 소위 막내 작가라고 하는 그 단계를 벗어날 때 입봉하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노파심에 혹시 일을 하시게 되면은 네. 그렇게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입봉의 어원은 굉장히 의외네요. 뭔데요? 게이샤가 처음으로 데뷔를 할 때 그걸 뜻하는 입봉에서 유래한 거래요. 그러니까 일본어구나.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야. 한국적이네요. 우리나라 기생은 머리를 올린다고 하죠. 약간 골프 용어 아니에요? 뭐 머리 올린다 이거? 방송계가요. 일본어 되게 방송이랑 의상 쪽이 엄청 많아요. 진짜 처음에 들어가면 못 알아먹을 정도로 많아요. 무슨 미다시가 어쩌고 대마이 좋고 뭐야? 뭐 니마이 와 진짜 뭐 그런 모르겠는 말을 전 진짜 키자니아 갔다 온 게 맞네요. 키자니아 못 들어봤어요. 의류도 일본어 엄청 많잖아요. 네. 방송도 거의 다 일본어 아직. 진짜 많아요. 당구 진짜. 방송 의류. 네. 그렇습니다. 자, 노동 얘기할 줄로 알고 들으셨던 방송작가 유니온의 작가 여러분 실망하셨죠? 직업 얘기할 거예요, 이 양반들아. 직업 탐험을 해봤습니다. 네. 작가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연예인도 간혹 볼 수 있지만 봐봐야 별 느낌이 없으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모든 게스트들이 그렇듯이 이은혜 작가도 스튜디오 문을 열자마자 경치 구경하셨죠.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디폴트 값에 대답을 했죠. 한 달만 보시면 안 보입니다. 라고요. 네, 별 생각이 없으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박봉이며 계약서가 없고 노동자성이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보통 다들 좋아서 한다. 라고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방송학교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은혜 작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가세요. XSFM입니다.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3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 그린 두피 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금주의 의사소통. 끝으로 XSFM25@gmail.com으로 온 후기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백종범 씨가 440회 A 유튜브 영상에서 시시콜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440회 A 헬마우스 코너를 유튜브로 보다가 인터체인지 도로가 어느 순간 많이 이게 이상하죠. 자, 저희 유튜브 콘텐츠를 안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극히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들 최근에는 풀 에피소드는 영상 찍은 걸로 안 나가고 풀 에피소드는 무조건 저희들 사무실에서 본 한강가를 가만히 놓고 찍은 것으로 대체합니다. 스크린세이버죠. 네. 근데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분이 계시죠? 꽤 많으세요. 아니, 너네 집 창밖을 보세요. 아니, 꽤 많으셔가지고, 그거 저번에 한번 안 넣었더니, 항의 오더라고 막 그랬어요. 저도 어제 살면서 처음으로, 밖에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잡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너무 피곤한데 한번 해보자 싶어서 했던 거예요. 피곤이 재웠지, 빗소리가 재운 건 아니에요. 사실감도 별로 없고,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근데 그건 저는 평생 한 번 했는데, 여러분은 왜 집 앞도 아닌 마포대교 앞을 매주 3번씩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도 스마트 TV 사고 나서 스마트 TV로 가끔씩 모니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들으면 괜찮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도 가끔 모니터예요. 예, 가끔 모니터합니다. 그리고 저기 얼마 전에는 지금 이제 이분들 이야기를 해주시겠는데, 네. 그 창문 닦으시는 분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니까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인터체인지 도로가 어느 순간 많이 막혀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중간에 차량 추돌 사고가 있었네요. 7분 땡땡초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한 시민이 인터체인지에서 길을 건너려 했고, 시민을 발견한 차량이 약간 속도를 줄여서 지나가니 뒤에 있던 차량이 잠깐 멈추고, 그러자 뒤에 다가오던 승용차와 추돌을 하게 됐네요. 아, 저희도 이거 모니터할 때 똑같은 기분을 느끼는데요. 도로 구성과 신호 구성이 얼마나 어려운 분야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네.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멀리서 보면. 네. 왜 저기서 막히지? 어떤 나들목은 왜 늘 동일 시간에 막히지? 그걸 좀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하지만 배워도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교통공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말이에요. 있고요. 예. 네. 이후 인터체인지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대화를 하셨고 12분 00초쯤에 서로 갈 길을 가셨습니다. 왜 이런 시시콜콜한 걸 보내나 저도 참 철딱선이었구나 싶은 심정과 함께 제보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커피비노 더치커피를 받으시게 됐으니까요. 네. 이거 매일 저도 보고 옆에 민정수석이랑 같이 이거 보세요 하면서 같이 확인을 했거든요. 소상준 민정수석의 작은 아이디어가 수년간 길이나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아이디어를 낸 소상준 민정수석 본인도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건 지겨워하실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걷다 대고 아니야, 안 지겨워할까,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저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죠. 그럼 그동안은 흥미로웠겠냐? 하지만 아니었나 보다. 백종범 씨 고맙고요. 네. 보니까 콩 하고 박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후기가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는요. 네, 커피비노 더치커피와 혹은 29데이즈에서 혹은 29데이즈의 샤무드 파우치를 선물로 보내드리는데요. 나중에 선물이 바뀔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네, 샤무드 파우치는 앞으로의 생산이 불투명해서. 그니까 말이에요. 네, 지금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물건인데 잘 팔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샤무드 파우치요? 네.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약을 넣고 다니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네, 샤무드 파우치 잘 쓰고 계신 여러분 인스타에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이어폰을 넣고 다니는 용도로 쓰는 분도 있고. 아, 제격입니다. 네. 네. 아무튼 커피비노 더치커피를 선물로 받으시게 됩니다. 지금은 또 다른 선물도 준비할게요. 저희들은 선물 잘 캐와요. 그리고 샤무드 파우치도 쟁여놓은 거 4개 있어요. 그렇습니다. 4분은 드릴 수 있어요. 네.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올해 마지막 미나문구와 방송 다큐 사람이 싫다 2번째 시간으로. 올해 마지막 미나문구가 생각보다 빠르네요. 방송을 10년 하니까 고정 코너가 너무 많아. 이게 적체야 이거. 크리스마스 전주는 게임 오브 더 이어 시간이죠? 네, 그렇죠. 올해 게임 문학계를 좀 돌아보고 최고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날은 아마도 방송 시간이 좀 밀려가지고 방송 다큐 사람이 싫다를 2시간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미나문구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다나와 찌질이들 싫어하잖아요? 다나와요? 다나와라는 그 판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네. 댓글 다는 찌질이. 하지만 제가 그분들을 왜 싫어할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흠모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왜? 그분들은 숫자로 찌질됩니다. 심지어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속도에도 불평을 하시죠. 그렇죠. 클럭 차이가 10이 나나? 이러면서 거의 멈춰 있겠구만. 실제로는 네가 쓰던 것보다 무조건 더 빠르죠. 그런 분들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언제? 1% 혹은 0.01%의 불량률이 자기에게 와서 도달했을 때. 그렇죠. 그건 무섭죠. 그럼에도 계속 구매를 하는가? 그만큼 나에게 걸릴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숫자를 꿰뚫어 보셔야 방역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언론도 여러 번 말하더군요. 기자에게 맡기기엔 방역은 너무 중요한 영역입니다. 숫자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멍청하게 당하지 않는 학부모가 되시길 권하면서 학부모 여러분도 본인도 지키고 자식들도 지키시길 권하면서 441회 그것은 알기 싫다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은 덥지 않은데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나라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